자, 이번에는 부등식 중에서도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차 부등식은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처음 배우느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나오고 거기서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풀이법 그리고 활용 문제까지 우리가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진도를 나가야지, 아닌데 나 2학년 1차 방식 그때 잘 모르는데 라고 하면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당연히 중2 거를 잘 그래도 기억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나갈 거니까 나는 중2 거조차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이 동영상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성질이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었죠.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야. 그치? 그래서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만들어지면서 얘도 역시 좌변, 우변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은 양변에, 좌변과 우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죠. 자, A가 B보다 크다면 똑같이 C를 더하거나 C를 빼도 여전히 A 쪽이 큽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곱하기나 나누기였어요.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그럼 양변에 뭔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단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그때 뭐가 중요했죠? 그 수 곱하거나 나누는 수의 부호가 중요했죠. 그래서 어떻게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면 여전히 A 쪽이 큰 부등식이 되는 거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홀라당 뒤집힌다. 이게 기본이었지. 그치?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이제 풀이를 했었는데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입니다. 그냥 식 그대로 보지 말고 이항을 다 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인 부등식, 그 밑에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뭐였죠? x는 x끼리 방정식이랑 비슷했지 상수는 상수항끼리 이항에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항이라는 것은 항이 이동하면서 덧셈 뺄셈이 되는 거지. 자, 부등호도 덧셈 뺄셈일 땐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 채로 덧셈 뺄셈을 하고 마지막을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누는 수가 양이냐 음이냐 이게 중요했던 거지. 양이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이면 뒤바뀌고 그거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래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런 부등호가 있다고 해보자. X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상수항은 전부 다 우변으로 이동해서 자, 여기서 양변을 이제 A로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 케이스였죠. 첫 번째, 그럼 A가 양수이면 그럼 그대로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여기 뭐가 추가되느냐? 자, 우리는 A가 양이다, 음이다가 아니라 A가 0인 케이스가 추가됩니다. 그럼 A가 0이면 부등호 방향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예로 든 이 A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가 0이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좌변은 0X가 됩니다. 그러면서 B 이상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0 곱하기 X가 B 이상이다라고 할 때 B 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문제에서는 A가 0인데 만약에 B조차도 B가 0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A가 0인데 B도 0이면 0X는 잠깐만 식이 좀 지저분하죠? 다시 떠줄게. A가 0인 상황에서 B도 0이에요. 그럼 C가 어떻게 만들어져? 0 곱하기 X는 0 이상이다. 0이랑 곱해서 0 이상이 되는 건 다 되는 거죠? 이때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A는 0인데 B는 음수이다. 그럼 이 문제에서 그럼 다시 0 곱하기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0이랑 곱해서 음수보다 커지는 건 당연하죠. 왜? 0이랑 곱하면 좌변은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모든 0은 음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가 양수일 때 이 문제에서 0이랑 x랑 곱했더니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0이랑 곱하면 모든 x는 다 0이 돼버리죠. 어떤 0도 양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a가 양수냐 음수냐 여기까지 따졌다면 우리는 이제 뭘 따져요?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추가되는 거였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 아니 연립이란다. 그냥 1차 부등식까지만 했다면 여기 연립이 추가됩니다. 자,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개를 겹쳐진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 여기. 여기를 봤을 때, 자, 하나씩 따져볼까? 먼저,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은 해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a 이상이다, x가 b 미만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그렸을 때 어떻게?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지. 수직선에 x는 a 이상 b 미만. 자, 수직선에 그릴 때는요. 어떤 수가 있을 때 뭐가 중요해요? 걔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그라미가 비어 있느냐 색칠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야. 다시 강조합니다. 비어 있느냐 색칠이 중요해. 그래서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x에다가 빈 동그라미 하고 크다니까 중요한 건 x야. 주인공은 x예요. x가 a보다 커. 그럼 x가 크다는 거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치? 그 다음에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이 되면서 주인공은 x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뭘 그린 거야? x는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나왔다면 b 색칠하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뭘 찾느냐? 두 개의 수직선이 겹쳐진 땅을 찾는 겁니다. 선이 두 개짜리인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이 두 개죠. 그러면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냐? 요 사이가 해가 되는 건데 쓰는 방법은 그럼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데 a는 포함이 안 되고요. b는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그렸을 때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지느냐? 자,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 나올 수도 있겠죠.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더 큰 수가 오른쪽, 작은 수가 왼쪽이잖아. 예를 들어 하나가 -3, 하나가 1이면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죠. 요 숫자 두 개가 바뀔 수가 없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겹쳐지는 게 없죠. 그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경우들. 그래서 동그라미 색깔과 그리고 이렇게 뻗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 어떤 영역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수가 얘는 2, 얘는 5 해서 하나 했더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을 하고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 비어있고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지금 선 두 개가 겹쳐진 건 어디죠? 여기 땅이죠. 그리고 화살표가 계속 뻗어가고 있지. 계속 가고 있지. 그러면은 5보다 큰 땅이지. 그럼 x는 5보다 큰데 5에 비어있는 동그라미죠? 그러면은 x5는 포함되지 않고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겹쳐진 걸 찾는 게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유형은 이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할 때 이런 걸 했었죠. 어떤 식 A식과 B식과 C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연립 방정식에서는 이거를 뭐 A는 B 또는 A는 C 또는 아니면 뭐 B는 C 아니면은 A는 뭐 C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었잖아. 이 세 개 중에 같은 거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죠. 근데 부등식은 이러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A, B, C 이런 순서대로 나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인접한 것끼리 묶어야 돼요. 여기서 A는 C보다 작다. 얘는 이런 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조심해 주세요. 조심하고.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건 나눠서 푼다라고 되는 건데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로 해보자.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느니.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몇 개를 풀어볼까? 자,
여기서 이 책에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725번 같은 경우를 보자. 부등식 해가 단순하게 수만 주어지는 게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멈추는 문제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만 가지고 식을 나온다기보다 x 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미지수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푸는데 다른 미지수가 있다고 해도 풀 수는 있어요. 다만 답이 수로 떨어지지 않을 뿐이야. 무슨 얘기냐? 지금 보자. 이 문제에서는 괄호하고 1-a가 x의 개수인 거죠. 자, 그러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양변을 x의 개수인 1-a로 나눌 거야. 자, 그래서 1-a로 나눌 건데 문제는 부등호 방향을 몰라요. 왜?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여기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 방정식은 해를 알려주면 일단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게 수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근데 부등식은 대입이 안 돼요. 바로 대입할 수 없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해를 어떻게 바로 어딘가 응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먼저 식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식을 풀 수 있는 거는 x는 1-a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비워놨죠. 그런데 이거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 x가 작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래 부등호는 x가 큰 쪽이었는데 x가 작다라고 되네. 부등호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을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뭐로 나눴죠? 1-a죠. 그럼 1-a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즉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즉 a는 1보다 큰 수란 얘기네. 자,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이런 힌트를 하나 알아냈어요. 이 힌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 우리가 만든 우리가 푼 거는 1-a분의 a 플러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는 거죠.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다면 다시 1-a분의 a 플러스 b는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돼야 같은 해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양변에 1-a를 곱해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 b는 넘기면 a-2가 되네요. 그치? b는 a-2야. 자, 그렇다면 이걸 지금 그런데 a, b를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 없잖아.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얘입니다. 어떤 거? a-b의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을 얘로 나눠야 되는데 a-b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b가 a-2라고 했죠? 그럼 다시 b가 a-2니까 축가로 할 걸. a-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이거의 x 6이 되는 거고 다시 요 중괄호 정리하면 a 플러스 2가 됐어요. 그치? 그럼 a는 사라지고 그냥 2인 거네. 아까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여기서 필요가 없었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그대로 그냥 2x는 6 이상이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죠? 3 이상이 되겠네요. 그치? 얘가 답이 되겠네. 아이, 지워버렸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등학교 1차 부등식에서는요. x를 제외한 다른 이렇게 미지수가 많이 나오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 연립 1차 부등식은 풀면 되는 거고 자, 요 유형.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 734번을 보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등식이 3개가 이어져 있죠. 얘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된다? 2x-3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3x 플러스 1은 5x-7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그러면 위의 식은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놓을게요. 1번식의 풀이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x 되고 이항하면 4가 되네요. 그럼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마이너스 4구나. 미안.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만들어졌고요. 2번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얘는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수에서 나타내 볼까? 1번 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되고 크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2번 해는 x는 4보다 크다. 빈 동그라미 여기 크다니까 이쪽인 거죠. 선 두 개가 겹쳐진 건 여기 땅이죠. x는 4보다 크다가 돼야겠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푼다는 거. 자, 그리고 특수한 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가 주어진 경우. 자, 이런 물어볼게요. 연립부등식 이 페이지에서 741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이거를 푸시오가 아니라 해가 주어졌어. 그쵸?
자, 그럼 두 개를 풀 건데 위에 걸 1번씩 아래 걸 2번씩이라고 해서 1번씩을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번씩 풀면 x 2항에서 4x 되는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을 이제 4로 나누어서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더 이상 못해요. 이게 끝이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이항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우변은 4가 되는 거네. 그럼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와 4분의 a-1 이하이다 두 개 나왔는데 그 해가 이렇대. 아하, 그렇다면 지금 얘가 문제가 하나는 x는 뭐 이하이고 뭐보다 크다인데 겹쳐진 게 있다는 거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자, 그림이 수직에 나타냈을 때, 자, x가 하나는 b 초과니까 b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3 이하니까 3의 색칠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답을 보고 우리가 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x는 4분의 a 플러스 1 이하니까 얘가 4분의 a 플러스 1이 돼야 말이 되는 거고 x는 b 초과면 얘가 4가 돼야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끝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헷갈리는 유형이 뭐냐면 750번 같은 유형인데요. 자, 뭐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다. 이제 이런 꼴이야. 이거 하나 풀어줄게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위에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먼저 풀어보자. 1번 같은 케이스는, 소수가 나오네. 양변에 10을 곱하자. 그럼 4x 플러스 4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10을 곱해서 10x 마이너스 20이 만들어졌겠죠. 양변에 10 곱했어요. 자, 그러면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 6x. 얘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x는 일단 1번식에서 다시 x는 바뀌고 4보다 작다. 하나 만들어졌죠? 오케이.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2번식 풀자. 얘는 그대로 이해하면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부등호만 바뀌면서 a 마이너스 1 부등호 바뀌겠네. 자,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보자. 수직선을 나타내는데 정확한 건 일단 x는 4보다 작다. 얘는 정확하죠. 그럼 x는 4보다 작다. 비어있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색깔 중요해요. x는 a-1보다 커. 근데 a가 뭔지 모르잖아. 그쵸? 그런데 x는 a-1보다 크다인데 그걸 만족시킨다는 거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a-1보다 크다. 역시 등호 안 들어가는 건가? 색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겹쳐진 땅이 보이죠? 여기 겹쳐진 곳에 정수가 두 개여야 돼. 그럼 얘가 4니까 반드시 3 들어가고 2는 들어가겠죠. 얘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a-1이라는 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죠. 즉 뭐냐? 1과 2 사이면 좋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a-1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는 사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사이이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그렇다면 얘가 사이인 건 좋은데 그럼 얘가 1까지 갔어. 얘까지 보내버려. 1까지. 그럼 1까지 보냈을 때 얘가 비어있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1은 들어가지 않고 2, 3 두 개만 들어가죠. 그럼 1까지는 가도 정수가 두 개라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껴줍니다. 근데 2까지 갔어, 이 동그라미가. 그럼 2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버리면 이 범위 안에 2와 4 사이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정수가 3밖에. 그렇다면 얘를 2까지 보내버리면 이 안에 정수가 두 개라는 해 말이 안 돼요. 그럼 2까지 보내면 안 돼. 그래서 2는 는을 붙여주면 안 돼요. 는을 붙여주면 안 돼. 지금 선생님 붙였지? 되돌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1은 1 이상 2 미만이다. 얘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이거는 중학교 과정 문제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잘 안 넣었던 거 절대값이 들어간 거죠. 절대값이 들어간 거 풀고 수업 마무리하자. 자, 절대값이 들어간 거 먼저 지금 758번을 보면 부등식 이 절대값이 11보다 커지는 걸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절대값이 들어간 건 우리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풀 때는요. 몇 가지 짚고 가자. 자, 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갔어. 식 전체. A라는 식의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얘가 뭐 어떤 수, 상수 K보다 뭐 작다. 또는 절대값 전체가 K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자, 기본적으로 단 여기서 조건이 붙어야죠. K가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자, 이렇게 조건이 붙었으면요. 그러면 A는 K보다 작고 마이너스 K보다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절대값 x-3이
5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럼 절대값을 벗긴 x-3은 5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양수 k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요. 그럼 a는 k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얘를 어떻게 되냐? 그럼 다시 절대값 x-3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x-3은 5보다 크거나 또는 x-3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이걸 이용해서 문제로 가면 자 다시 절대값 안에 식이 다 들어갔죠. 식 전체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 8-3x가 11보다 크다는 건 내가 방금 설명한 어떤 유형? 요 유형인 거죠. 두 번째 유형. 자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그럼 8-3x는 11보다 크던가 아니면 8-3x는 마이너스 11보다 작든가 이렇게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얘 또는 얘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걸 풀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3x는 넘어가서 3. 오케이.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9. 맞나? 그럼 x는 3분의 19보다 아이고 크다. 맞죠? 부등호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이걸 얘 또는 얘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이거나 이런 수이다라는 건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10 이하의 자연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버려. 그럼 3분의 19. 3분의 19는 3, 6, 18이니까 6점 뭐 되겠죠? 자, 6점 뭐보다 큰 10 이하의 자연수는 7, 8, 9, 10 4개가 되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간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 씌우고 상수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761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푸느냐? 절대값 벗겨야 되는데 얘는 x가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절대값을 벗길 때 기준은 무조건 양수를 꺼낸다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절대값 아닌 3x-1이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양인지 음인지 모를 때는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양과 음의 기준은 0이죠.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 3x-1이 0이 되려면 x가 뭐일 때예요? 3분의 1일 때죠. 그럼 3분의 1을 기준하고 여기 기준 해서 수직선이 기준되는 점이 하나죠. 그러면은 수직선이 두 개로 나뉩니다. 기준을 가지고. 즉 1번 땅, 2번 땅. 즉 1번 땅은 뭐죠?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2번 땅은 뭐인 거죠? x가 3분의 1보다 클 때. 그리고 오케이. 한쪽에 는을 붙여주고. 그럼 자, 1번.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은 3x-1은 뭐가 되는 거죠? 헷갈린다고? 그럼 x에다 아무거나 넣어봐. 뭐 0 넣어보자. 그치? 그럼 0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쟤는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뒤집어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풀면 넘겨서 마이너스 4x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하니까 4가 되는 거고 넘겨서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풀 때 조심할 점은 애초에 조건이 x가 3분의 1 이하라는 조건하에 풀었어요. 즉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왔어. 그럼 1번 풀이에서의 답은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어디 갔어? 3분의 1 이하입니다. 요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2번. x가 3분의 1보다 큰 경우. 자, 그럼 이때는 얘가 양수가 돼요. 절대값 아니. 그래서 그대로 3x 마이너스 그대로 꺼내. 마이너스 5는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넘겨서 2x 되는 거고 얘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3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x는 3분의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그런 설정하에 풀었는데 3 이하가 나왔어. 그럼 2번 풀에서 답은 x는 3 이하이지만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답 중에 뭐냐? 자, 얘는요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이 답과 이 답을 합칩니다. 자, 합쳐볼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부터 색칠는 들어갔으니까 3분의 1까지 색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 빈 동그라미 그리고 3은 색칠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3분의 1 기준으로 나뉘었지만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고 얘는 3분의 1이 포함이 안 되지만 여기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둘을 합쳐버리면 이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결과적으로 답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 A, B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설명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인 경우는요. 아하, 두 개를 다 벗겨야 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생각을 해보자. 옆에다 이렇게 풀어야겠다. 자, 보세요. 지금 절대값이 절대값 x도 있고 절대값 x-3도 있잖아. 그럼 절대값을 벗기려니까 기준되는 수가 두 개입니다. 앞에 절대값은 0이 기준이고요. 뒤에는 3이 기준이야. 기준은 안이 0 되는 값이죠. 그럼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자, 0과 3 기준이 두 개야. 그럼 기준대로 자르면 수가 몇 개로 쪼개져요? 수의 영역이 3개로 쪼개져요. 1번 땅, 2번 땅, 3번 땅. 얘는 귀찮지만 3개로 나눠 풀어야 돼. 첫 번째 1번 땅.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지만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클 때. 자, 그러면서 어딘가에 하나 는을 다 붙여주고요. 왜냐면 0과 3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고요. 풀되 그 답이 여기 영역 안에서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럼 얘는 x는 양수를 꺼내주지만 x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근데 이거 풀어봐봐.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헛소리죠. 그럼 뭐야 이거? 여긴 답이 없단 얘기야. 어떻게 3이 5보다 커?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면 다 양수죠. 그러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3 둘 다 그대로 꺼내서 5보다. 자,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풀면 되는데 역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서 풀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게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에서 구한 걸 이제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절대값은 벗겨서 푼다는 거.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벗기나요? 안의 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데요. 그럼 양이 되고 음이 되고 하는 그 절대값 안이 0 되게 하는 x값의 기준을 찾는다는 거. 기준되는 수로 잘라서 어떻게 영역을 나눠서 구한다는 거. 자, 말은 쉬워. 그치? 설명은 쉽죠? 하지만 문제를 풀려면 역시 몇 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1차 부등식이 민성아, 1차 부등식이 아직 조금 설명은 들은 건 알겠는데 문제를 풀려니까 헷갈린다면 한꺼번에 다 풀지 못하고요. 할 수 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7단원 1차 부등식에서 지금 워크북에서는 문제 번호가 나와 있지만 책 번호랑 비교해보면 대표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렇지? 이렇게 대표 문제. 자, 이런 대표 문제. 이 번호를 찾아서 워크북에 표시를 하세요. 걔네를 먼저 풀어봐. 걔네가 일단 이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흔히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거든요. 걔를 일단 풀 수 있어야 돼. 걔가 풀리면 나머지도 풀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풀어서 점검하고 그랬는데 안 풀리는 유형을 표시했다가 수업 시간에 이런 유형을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면 좋겠죠. 알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하고 지금 여기 강의서는 개념 강의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하나하나 풀이가 좀 힘들어요. 문제 하나하나의 풀이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그때는 찍도록 하고 우선은 개념 설명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고 뭐 하자고요? 대표 문제들 풀어보자고요. 그게 풀려야 돼.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방법으로 푸는구나 라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문제 풀어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애플 펜슬 자랑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